알로라 민영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아이언 카드 킹덤에서 있었던 미니리그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전에도 자주 나왔었던 카푸쿠고꼭 블랙키덱이고, 왼쪽에 계신 분은 저도 일본 유튜브로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GX 자폭코일 덱입니다. 양측 스타트는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GX와 마샤도가 스타트한 상황에서 성공은 카푸쿠고꼭 블랙키가 가져왔습니다. 쿠쿠이 박사로 2장을 드로했네요. 패에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라치를 가져와서 추가적인 와드를 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첫 턴 쿠쿠이 박사를 쓰는 걸 보니까 패가 많이 말린 것 같습니다. 악에너지를 붙이고 후퇴시킨 후에 지라치 송혼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여기선 난천을 가져오네요. 안타깝게도 이번 차례 이미 쿠쿠이 박사를 썼기 때문에 난천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굴레의 사상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황혼의 갈기 GX 하나 때문에 까는 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여기 잡는 체크를 하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황혼의 갈기 측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여기서 아무래도 코일을 깔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카드가 프라이즈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져올 카드는 역시 코일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후궁이기 때문에 혹시 규리를 쓸까 싶네요. 규리가 후궁 차례 쓰면 강철 포켓몬을 많이 서치할 수 있는데 카푸나비나 GX 원더터치 특성을 사용해서 자폭 코일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탕이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리하게 규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릴리에를 가져와서 빠르게 패를 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릴리에를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자폭 코일 축의 강철덱이 두파팡 GX로 인해서 자치를 감췄었는데 현 환경에서 두파팡 GX 분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쓰기 편할 것 같네요. 강철 에너지를 황혼의 갈기 GX한테 붙여주고 패에서 릴리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패가 4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차례에 썼으면 8장의 덱의 뽑음으로 4장을 드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일을 깔아두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채만 세우기에는 코일이 기절했으면 게임이 쉽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때까지 쓴 카드만 보고서는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스피너를 사용했는데 후공 첫 차례에 사용할 시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3장까지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철 에너지 3장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 패 이상사탕만 있다면 다음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황혼의 갈기로 높은 딜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라치 송혼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여기서 가져올 카드는 패의 지난 턴 난천을 가져왔기 때문에 패를 풀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가져오고 굴레 사당을 깐 다음에 바로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난천은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6장을 드로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하의 대접이 나와서 갈리긴 갈리는데 민하의 대접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하워 미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난천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6장에서 뽑은 카드에서 EV를 벤치에 내려둔 후에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나 악에너지가 안 떴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고 차례를 마친 후에 굴레에서 땅 체크를 하고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GX 자폭 코일 축으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이번 차례에 자폭 코일로 진화시킬 수 있으면 빠르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청간산으로 스타디움이 바뀌고 패에서 더블 무색 에너지를 황혼의 갈기 GX에 입혀주었습니다. 여기서 더블 무색 에너지 보고 약간 의아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덱에 나중에 나올 거지만 디아루가 GX도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기술 발비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블 무색 에너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규리를 사용했네요. 규리 같은 경우에는 후공 첫 턴에 사용하면 덱에서 강철 타입 포켓몬을 5마리 서치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차례에는 한 장밖에 서치하지 못합니다. 뭔가 릴리에가 약간 떠오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규리를 통해서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GX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패의 하이퍼볼이나 자폭코일, 이상화사탕 중에 대해 파츠가 없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첫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주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카푸쿠고꼭 블랙키 측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패가 말렸기 때문에 이번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또다시 드로우 관련 서포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난천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는 가져오지 않고 카푸나비나를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덱을 섞네요. 아무래도 패에서 다른 카드를 먼저 사용할 건가 봅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뽑기를 사용했네요. 덱 위에서 7장을 보고 그 중에 있는 에너지 카드를 서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서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릴리에를 사용해서 카드를 총 3장 들어있습니다.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둘 수 있는데 여기서는 카프코국을 내려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애타게 찾던 카드가 카프코국이었던 모양이네요.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뒷면 처리로 해서 상대 차례로 돌아가서 강철 에너지가 배에 엄청 많이 보이고 있네요. 먼저 강철 에너지 한 장을 네크로즈마 헌해갈기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에 자폭 코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사탕이 없어서 진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저번 차례와 똑같이 첫 번째 기술로 지라치를 기절시켰습니다. 배틀필드에 카프곡이 나가고 난천을 사용했네요. 9회 머리띠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적이 나와있는 코일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 있을 시 상대 기술에 대한 데미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전 비행에 의한 분산 데미지는 받지 않습니다. 난천을 사용해서 6장을 들어오고 여기서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지라치를 폐 주간 후에 벤치에 내려두었네요. 그리고 굴레의 사당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굴레의 사당으로 청관산을 깨고 회전 비행을 사용했습니다. 앞에 황혼의 네크로즈마 GX 같은 경우에는 사당 데미지 포함해서 60이 올라가고 나머지 포켓몬들은 20 후에 사당 데미지로 10씩 올라가서 30씩 올라갔네요. 폐에서 강철 에너지를 붙여준 후에 여전히 사탕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의 에너지를 넣지 않기 때문에 전진이나 다른 카드를 넣기가 또 애매하겠네요. 그렇다고 성우의 결자를 넣지 않아도 이상하고요. 여기서는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카프코국을 기절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폐에 아직까지 이스케이프 보드가 없고 악에너지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 EV를 내보냈네요. 원수학기를 쓸 수 있으면 드로로 악에너지를 뽑았습니다. 쿠쿠이 박사로 2장을 드로한 후에 악에너지를 붙여서 에너지 진화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에너지 진화 특성은 EV에게 에너지를 붙였을 때 그 에너지와 관련된 타입의 포켓몬으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블랙키로 진화했는데 블랙키가 지난 차례 자신의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원수각기라는 기술이 120 데미지까지 나옵니다. 그걸로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GX를 기절시켰네요. 이번 차례에도 자폭 코일을 진화시키지 못해서 공격을 못하면 아쉽지만 굴레의 사당에 켜져 있으면 벤치에 있는 카푸나비나 GX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 방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에서 릴리에가 보이고 있는데 비스트링이 들어가네요. 보통 자폭 코일을 넣음으로써 비스트링을 잘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덱을 정말 참신하게 잘 짠 것 같습니다. 비스트링 2장으로 덱에 있는 강철 에너지 4장을 여기서는 그렇죠. 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한테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 배틀필드에 있는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패를 조금이라도 더 압축해서 릴레이를 쓰려고 하는 것 같네요. 패에서 지라치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라치를 고민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강철 에너지가 3장. 근데 패 주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정규 에너지 플레이를 카푸나미나 GX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스트링을 사용하고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지라치를 내려놓고 릴리에 쓸 거냐 아니면 안 내려놓고 쓸 거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지라치를 마지막 한 장은 철화도 열렸었나요? 좀 안 보이긴 한데 내려놓고 바로 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한 장, 2장. 여기서는 사탕을 뽑지 못했네요. 오히려 자폭 코일만 한 장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을 사용해서 기절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EV가 나가서 기술을 사용해서 기절시키고 다음 차례가 돌아왔을 때 카푸나미나 GX를 기절시키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네크로즈마 측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에너지 뽑기를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에너지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패에 카운터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케이프 보드를 지라치에게 붙여주고 패에서 레스큐 탱크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블랙키를 가져와서 진화시켰습니다. 난천을 사용하네요. 여기서는 물론 뭐 블랙키를 다시 덱으로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난천을 사용했었을 때 블랙키가 패에 잡힌다거나 에너지 카드를 못 뽑을 시에 대한 걸 대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패의 카운터 에너지가 보이는데 현재 프라이즈 상황이 3대4이므로 카운터 에너지가 발동하네요. 카운터 에너지를 블랙키에게 붙여주고 원수가 앞기 120 데미지로 사당 체크까지 포함해서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왔습니다. 프라이즈 상황이 3대2로 역전이 됐네요. 천관산으로 굴레 사당을 깨고 현재 패 타타륜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드디어 사탕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가져올 카드가 역시 사탕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난천을 가져와서 패를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난천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나올 카드가 말짱 도루묵이 되면은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우선 사탕을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코일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어태커가 패 디아루가 GX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천관산을 사용해서 트래시에서 강철 에너지 2장을 패에 추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자폭 코일 축도 이스케이프 보드를 뽑지 못해서 지라치를 후퇴시키지 못하는 것 같네요. 먼저 패에서 디아루가 GX가 보이고 있는데 내려놓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내려놔서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렇게 카푸쿠고 블랙키 축을 처음 보는 거면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인 만큼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여기서는 차례를 마치고 잡는 체크를 했습니다. 홀수가 낮기 때문에 뒷면 취급하네요. 먼저 카푸쿠쿠를 내려놓고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갑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구즈마가 보이고 있는데 구즈마를 가져왔네요. 다른 카드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구즈마가 SR이라서 눈에 잘 들어왔었습니다. 패에서 더블 무색 에너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 악 에너지를 붙여주고 구즈마로 코일을 끌어냈네요. 배틀필드로 블랙키가 나가고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코일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프라이즈 차이가 3대1. 카푸코고 블랙키 축에서는 블랙키가 다음 차례도 온전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데미지 뭐 쿠쿠이 박사나 그런 카드가 있다면 다른 카드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폭 코일 측은 아무래도 저번 차례 후퇴를 못한 경험을 되살려서 카푸나비나 GX가 나갈지 지라치가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라치를 사용해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와드를 가져오고 싶지만 이스케이프 모드를 뽑지 못할 시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푸나비나 GX를 내보내는 선택을 했네요. 디아루가를 내려놓고 자폭 코일 특성으로 강철 에너지 붙여주고 천관산으로 2장을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이로써 디아루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발피가 채워졌네요. 그리고 타타륜과 다른 카드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난천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6장을 뽑을 수 있는데 일단 난천을 사용하기 전에 타타륜을 내려놓고 난천을 사용하였습니다. 디아루가 GX 같은 경우에는 타임리스트 GX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 차례를 강제로 한 턴 스킵하기 때문에 구즈마까지 나온다면은 다음 자신의 차례 때 필요한 카드를 한 장 더 끊으면서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패에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을 카드는 솔과레오 프리즌타도 보이고 다양한 카드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져올 카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GX를 가져왔습니다.
미리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어서 데미지를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패에서 전기 에너지 플레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고 카푸나비나 GX를 에너지를 떼고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타임리스 GX로 150 데미지를 블랙킥에 줘서 기절시키고 카푸공이 나갔습니다. 드로우 구즈마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더 강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관사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2장 가져오고 이 2장을 황혼의 갈기 GX에게 붙여준 다음에 패에서 구즈마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사용할 카드가 릴리에도 보이고 있지만 구즈마로 카푸나비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는 카드는 황혼의 갈기 GX가 나왔네요. 상대 프라이즈가 한 장의 시점에서 카운터 에너지나 카운터 개인이 발동되지 않아서 굳이 위협이 될 생각이 안 돼서 오히려 지라치를 기절시키는 게 어떨까 싶었었는데 여기서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카푸나비를 기절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졌네요. 당연히 카푸코고고 블랙키치기 계속 고데미지를 주면서 프라이즈를 2장씩 떠왔기 때문에 유리하게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지난 차례 구즈마로 코일을 끄는 게 악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송은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구즈마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벤치에 디아로가 GX, 배틀필드에 황혼의 갈기 GX, 어택커들이 즐비에 있어서 그런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구즈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트래쉬를 확인해 보면서 구즈마로 만약에 포켓몬을 불러내더라도 트래쉬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천관산으로 사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자폭콜 특성으로 에너지 붙이고 후퇴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구즈마 사용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뽑기를 사용해서 7장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에너지를 못 가져오게 되는데요. 에너지 뽑기가 패에 들어갔는데 그 도중에 눈치채고 다시 뺄 것이니 여기 다시 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케이프 보드를 2개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난천을 사용한 시점에서 다음 상대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천관산으로 인한 강철 에너지 회수 후 고딜이 날라올 걸 예상해서 여기서는 굴레사당을 뽑아서 필드를 깨려고 난천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라치를 깔고 후퇴시킨 후에 다시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5장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굴레사당이 보이지 않네요. 상복을 해서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